셋.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피는 꽃은 저만큼 혼자서 여인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야 어찌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잘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현재 29개 주, 연방이 29개 주고 7개 직할수입니다. 7개 직할수 29개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정식 명칭이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입니다. 깊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깊은 사회주의 공화국. 1947년 8월 15일 영국에서 독립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깊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거는 국기고 저거는 국장입니다. 저게 옛날 아소카 왕의 사자상이 국장, 국가의 인장입니다. 수도는 뉴델리고 제1도시는 뭄바이입니다. 뭄바이 인구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공용어가 힌두어, 영어, 그리고 공인 지방어가 18개입니다. 국어가 없습니다. 2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공인 지방어를 18개를 공인으로 인정했고 힌두어, 영어입니다. 종교가 79.8% 힌두교입니다. 14.2% 이슬람교, 기독교가 2.3%, 시킴교가 1.7%, 불교가 0.7%입니다. 그리고 잔이교 0.4%,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상하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세계 7위입니다. 328만 평방키로. 인구가 14억 2,862만 7,663명, 2022년 말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 자료에는 아마 2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2위로. 근데 그 새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국하고 20몇만 명 차이 납니다. 20몇만 명. 그리고 GDP가 2018년 추정인데 세계 6위고 1인당 2,000불, 세계 133입니다. 세계 22년 만에 2,000불. 지니 개수라는 건 불평등 개수입니다. 33.9면 우수합니다. 우리나라도 38%입니다. 네. 미국이 39%입니다. 불평등 개수가. 이 낮을수록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통어가 인디안 루피입니다. 루피. 운전석은 왼편에 있습니다. 29개 중 10개 가시고. 자주 도전합니까? 그리고 모디 수상이 아직도 재임하고 있습니다. 사행 언어 수가 토탈로는 3,000개가 넘으며 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언어가 216개입니다. 지정된 공용어가 18개, 문맹률이 39.5%입니다. 인구의 70%가 인도 아리안족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침입해 내려온 족속입니다. 아리안족이 인구의 70%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드라비다족이 25%입니다. 그 70%, 25%하고 95%가 아리안족 아니면 드라비다족입니다. 3%가 몽골족이고 기타 여러 인종입니다.
좌우명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산스크리트어인데 사티아메바 자에테 진실만이 혼자 승리한다. 이게 좌우명입니다. 진실만이 혼자 승리한다. 그게 재밌습니다. 진실만이 혼자 승리한다. 그리고 북인도에서 내려온 아리안족하고 남인도 드라비다족 보면 원래 드라비다족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안족이 침입해 내려와가지고 남인도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쫓아 보내고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북방계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남인도 드라비다는 장두형, 머리가 긴 지중해 인종입니다. 반농 반목 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농경 생활을 했었던 남인도. 북권적 사회 조직인데 목의 사회 조직입니다. 남인도 드라비다족. 자연을 숭배했는데 여신, 소를 숭배하고 거성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인도. 베다 문명이에요. 아리안족은 베다 문명이고 이거는 인다스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큰 두 개의 문명이 인다스 문명하고 베다 문명이에요. 초기에는 인더스 강에 있는 인다스 문명, 간지스 문명이 아닙니다. 간지스 강, 인더스 문명이 베다 문명. 그리고 BC 1500년에서 1000년에 내려왔고 BC 3300년에서 한 1500년까지. 그러니까 아리안족에게 침입해서 쫓겨날 때까지 남인도 드라비다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침입했습니다. 아리안족은 오면서 카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리안족. 이거는 남인도 드라비다족은 수드라 계급, 그러니까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다음 불가촉 천민, 이 5개 계급인데 카스트 제도 중에 네 번째 계급인 수드라 노예 계급으로 전락됐습니다. 남인도 드라비다족. 그리고 전차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 근데 얘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경제력은 명목 GDP 세계 6위입니다. 구매력 성과 기준으로 3위입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1991년 시장 기반 자본주의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성장 경제로 전환해서 새로운 산업 국가로 변신해서 오늘날 GDP 성장률은 중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패, 빈곤, 영양실조, 말뉴트리션, 그 다음에 공중위생 불기입니다. 맨발 뻗고 다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역 내 강국입니다. 핵무기 갖고 있고 세계 2위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5위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중사회입니다. 다종교, 다언어, 다인종사회, 다양한 보호동식물군을 가진 야생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회제도 하에 연방공화국입니다. 29개 7연방. 지금 앞에 있는 2017년도에 나온 학자의 논문에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요약했어요.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문명이 발산한 인더스 강입니다. 저 보십시오. 빨강이 저 인더스 강입니다. 간지스 강은 여기 좌우에 있어요. 여기 쫙해놔요. 간지스 강은. 그리고 아무나 강이 있고, 예? 카라치가 있고, 이 보면 카불이 있고 있습니다. 예? 그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입니다. 원래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입니다. 그 둘이가 싸우니까 영국이 지배하면 두 개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레안족이 침입한 겁니다. 되게 드라비다족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입해 내려오니까 힌두쿠시 산맥, 카라코름 산맥, 이제 위에서부터 아레안족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 중국의 인도의 고대 문명은 하라파 문명, 모헨조다로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 다 무찌르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드라비다족이 데칸공원 밑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된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기원전 1500년, 1000년, 500년 이렇게 계속 좁게 내려온 겁니다. 인도 29개 저 7개 연방 이게 지금 다 남발을 내리 나왔어요. 인도 역사입니다. 선사시대 BC 7000년도부터 BC 한 3800년 파밀공원 아래 환국 우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황국의 국의 민족이 64개 무리가 국의 민족의 64개 무리가 12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황국이 파밀공원에 그게 그 중에서 우리 민족과 같은 계열의 수메리국 소속 민족이 BC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들 중 일부가 다시 BC 3300년경 이집트, 이란,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수렵과 채집 등 신석기 단계를 지나 인도 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원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선사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 역사적인 문헌은 없는데 유물 유적인지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틀림없이 수미리국에서부터 그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했은 게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단사학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이병도류의 그 일제에서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이게 우리 정통사학인 이병도 사학이. 근데 제야사학계에서는 이병도 사학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제야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야사학계가 옳은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너 말이야 정통성도 없는 거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고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새겨 들어주십시오. 절마 제가 큰 공갈 친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사시대를 지나서 인더스 문명으로 옵니다. BC 3000년에서 1750년까지. 인더스 강역을 중심으로 농경에 의한 정착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BC 3000년경 드라비다족이 도시 중심의 인더스 문명을 건설합니다. 이 드라비다족은 정연한 도시계, 성체, 재단, 공공시설, 높은 지역에는 그렇게 해놓고 낮은 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격자 모양 시가지, 부은 벽돌과 진흙 벽돌 사용, 목욕탕, 집회소, 곡물창고 등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명으로는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 등이 인더스 문명에 있었습니다. 특히 정교한 청동기 제기, 칠무늬 토기, 저울, 상향문자 새긴 인장 출토되었습니다. 각종 토우, 신상, 그다음에 동물, 왕구려 등 테라코타제, 흙으로 구운 테라코타제 등이 나왔습니다. 석회암제 신상도 나왔고 동으로 만드는 그 석재, 동재, 석재 호구가 이게 또 출토되었습니다. 기금속 장신구 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장풍수 그게 높은 지역에 새같이 높은 지역에다가 장례를 시체를 갖다 놓는 조장풍수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환생에 대한 기대심입니다. 윤회설이 원시 형태입니다. 높은 데 갖다 놓으면 하늘로 날아갈 거다 영혼이. 그래서 이 조장풍수를 있습니다. 하늘을 신성시하는 드라비다의 이미 육체는 새에 의해서 하늘로 운반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상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안 문화로 내려옵니다. 아리안족이 내려와가 BC 2000년에서 BC 1000년 이걸 정기 베다 문화라고 합니다. 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스러운 정신적 지식, 이게 베다입니다. 성스러운 정신적 지식이 베다입니다. 그래서 아리안 문화는 베다 문화다. 이것도 정기 문화, 베다 문화, 후기 베다 문화로 나눠집니다. 중앙아시아 일대 살던 이목민족인 아리안족이 BC 2000년에 1500년경 인도로 침입합니다.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군주제 농경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목민인 관계상 전쟁에 능합니다.
전차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원주민은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신분제, 카스트 제도입니다. 원주민을 제사 계급인 노예 계급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브라만교, 힌두교의 전신입니다. 이 브라만교. 그리고 우파니샤드 철학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 브라만교는 이게 카스트 제도에 보면 브라만이라는 사제 집단입니다. 제사와 종교를 하는 이 사제 집단이 브라만이고, 군대하고 정치를 관할하는 게 크사트리아 집단, 그 다음에 농상공 집단, 이건 평민이 바이사 집단, 그 다음에 노예 집단이 수두라,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제5 카스트 해갖고 불가촉 천민, 요즘은 불가촉 천민에서도 수상이 나옵니다. 엄격하게 구분된 신분제 하에서 자인화교 등 각종 신흥 종교가 또 발행하게 됩니다. 북이 베다 문화는 BC 1000년에서 BC 800년까지. 이거는 인간 중심 종교 철학을 형성합니다. 인간 중심 종교 철학. 소왕국으로 나뉘어 서로 전쟁을 일삼음에 따라 아트만, 그러면 인간 영혼을 아트만이라고 했어요. 인간 영혼인 아트만과 브라만, 우주 본체, 그러니까 인간 영혼인 아트만하고 우주 본체인 브라만이 합의를 해갖고 윤회한다. 쌈사라라 그럽니다. 윤회, 쌈사라. 그 다음에 카르마. 그 다음에 업을 짓고, 그 다음에 다마. 법으로 된다. 이게 인간 중심 종교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브라만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일 비교 종교 철학자인 막스 밀러라는 사람은 종교의 기원과 성장에 관한 한 진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서 인도를 따라올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자기 저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막스 밀러. No country can be compared to India as offering opportunities for a real study of the genesis and the growth of religion.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다, 전기 후기 베다 문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고대 도시 국가가 성립됩니다. BC 800년경에서 650년경 마가다 왕국, 비데아 왕국, 카시 왕국, 앙가, 아반티, 코살라, 쿠루, 간다라 등 16개 도시 국가가 각축을 벌립니다. 이런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사카족에서 BC 623년경 석가모니가 탄생합니다. BC 600년경 코살라, 마가다 및 비데아의 3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서 BC 550년경 마가다 왕국이 통일하여 난다 왕조를 출범시킵니다. 이 고대 국가 중에서 최초의 마가다 왕국의 난다 왕조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다가 BC 321년에서 BC 185년 되면 마우리아 왕조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찬드라 국타 왕을 시조로 마가다 왕국을 누르고 앞에 마가다 왕국을 이 난다 왕조를 누르고 창설된 것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그럼 마우리아 왕조의 손자인 아소코 왕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아까 저기 인도의 문장에 아소코 왕의 그 사자산 그게 지금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성기 불경을 결집하고 사원 및 사탑 건립 등 불교의 세계화를 이룹니다. 아소코 왕 때. 근데 BC 327년, 32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도도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쿠산 왕조와 그 혼란을 겪다가 쿠산 왕조가 AD 78년 226년까지 쿠산 왕조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건 왜냐하면 BC 185년에서 70년대 돼서 승가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를 앞에 말한 이 마우리아 왕조를 승가 왕조가 잠시 뒤이었지만 스키타이게의 쿠산 왕조가 200년간 분열과 항쟁으로 난립하던 샤카국, 파르티아의 소왕국들을 통합해서 쿠산 왕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힌두교 판드라 신앙인 카마수트라, 성예와 밀교가 또 성행합니다. 어지러운 현실 세계를 방영합니다. 그래서 지식, 요가, 예절, 실천의 하층계급 문화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쿠산 왕조도 가니시카 왕조예요.
근데 마우리아 왕조 때는 아소카 왕이 전성시대였다면 쿠산 왕조에 있어서는 카니시카 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대승불교를 전파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승불교였어요. 소승불교. 소승불교는 자기만 안심행하고 자기만 해탈하는 걸 하는데 대승불교는 전체 인구를 쌓아안는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불교는 다 대승불교입니다. 카니시카 왕 때 전성기입니다. 대승불교를 전파하고 불상, 보살사상 그리고 간다라 미술이 나타납니다. 간다라 미술. 쿠산 왕조의 카니시카 왕 때 간다라 미술이 나타납니다. 근데 AD 226년이 되면 사산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다시 굽타 왕조. 인도 문명의 최전성기입니다. 이 굽타 왕조가. 쿠산 왕조보다도 굽타 왕조 때가 인도 문명의 최전성기입니다. 문학, 예술, 조각과 건축 중에서. 그리고 이때는 브라마교에서 힌두교로 개종합니다. 만우법조입니다. 불교는 타국으로 전파되고 군족의 침입으로 굽타 왕조도 다시 멸망합니다. 굽타 왕조. 안드라 왕조. BC 3세기 말에서 AD 3세기 초까지 브라만교와 불교의 혼합입니다. 아산타 석굴. 우리가 아마 여기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산타 석굴. 혼란을 겪을 때 파라 왕조, 팔라바 왕조, 촐라 왕조, 그 다음에 무슨 가르 왕국, 이 군소 국가가 각축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이 각종 군소 왕국 및 이슬람 왕국까지가 1206년에서 1526년까지 이슬람 왕국이 됩니다. 이 중세 시대로 들어갑니다. 7세기에 이슬람 왕조 성립합니다. 아바스 왕조하고 우마야 왕조. 메소포타미아 할 때 이야기했어요. 우마야 왕조는 칼리프, 이게 그 이슬람의 그 교주인 칼리프를 섬기는 대대로 섬기는 왕조고, 아바스 왕조는 마호메드의 친족, 알라라는 친족을 섬기는 이 둘이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순위파하고 시아파 나눠진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7세기 이스라엘 왕조 성립합니다. 그러다가 가즈나 왕조, 부르 왕조, 노예 왕조, 무슨 힐지 왕조, 쫙 희한한 왕조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오면서 1526년까지 이스라엘 왕조가 있다가 무갈 제국이 이제 근세 시대를 엽니다. 무갈 제국 1526년에서 1857년, 58년.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시조입니다. 악바르 왕 때가 전성기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접목을 시킵니다. 악바르, 무갈 제국. 유럽 제국이 인도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20년 무갈 제국 1850년에 근대인데 이때 유럽 제국이 인도로 들어옵니다. 1500년에서부터 1858년. 인도 사안이 고아 지방을 1510년 포르투갈이 점령합니다. 그 뒤 스페인이 다시 차지합니다. 1580년. 그런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속속 침입해서 향료, 직물, 진기한 동양 상품에 대한 무역 독점 경쟁이 격화됩니다. 결국은 영국이 최종 승리를 합니다. 1858년에. 그런데 그 전에 마라타 제국이라는 게 유럽 제국이 인도 진출해 각종 군소 왕국들이 난립할 때 그 중에서도 1674년에서 1818년까지 마라타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라타 왕국. 요 밑에 보면 마라타 왕국이라는 게 뭐냐? 17세기 후반에 1674년이니까 17세기 후반에 자기들은 국왕을 뭐라 그랬냐면 인도 말로 그때 차트라파티가 국왕입니다. 이게 차트라파티라는 그 국왕의 이름이 아니고 국왕을 우리가 당군하듯이 자기들은 국왕이 차트라파티입니다. 이 차트라파티라는 사람이 원래 누구냐? 바지 본슬레라는 사람이 국왕이 된 겁니다. 차트라파티가 돼갖고 그 마하라 슈트라라는 나라를 서해안 지방의 소국이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대제상인 바지라오 발랄 바트라는 사람의 지하에
무갈 제국의 아우랑제부 황제를 무찌르고 18세기 중반에는 인도 중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국이 됐어요. 마라타 제국이. 근데 영국군하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싸움에서 대영 제국에 동인 졌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지배를 받는 여러 토국이 됐다가 멸망합니다. 그게 마라타 제국이 조그마한 국가들 다 합해서 제국이 됐는데 영국과 싸워 지는 바람에 외세가 가세해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결국 영국이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제국이 인도에 진출해서 최종적으로 영국이 이겨서 영국의 식민지 시대가 1858년부터 1920년까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세포의 반란입니다. 1857년에서 1859년까지. 세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용병입니다. 용병. 페르시아의 전사라는 뜻인데 이 용병입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반감과 분노도 여러 형태로 시현이 됩니다. 특히 영국식 합리주의로 인도의 전통 관습이나 생활 양식을 정근대적인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1857년 5월 마침내 동인도 회사의 용병인 세포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 인도에는 이슬람교하고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밥상에다가 힌두교들한테는 소고기 기름을 넣어주고 또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돼지고기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종교적으로 금기시한 것들을 싹 두갖고 싸움을 붙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두기 들고 일한 겁니다. 이 용병들이. 그게 세포의 반란입니다. 이게 1857년 올 때 마침내 동인대에서 용병 세포이들이 델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부러 영국이 그렇게 까부수려고. 그래서 1858년 3월에 반란이 진압되고 인도 통치법이 발효되어서 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에 대항한 민족주의적 반항의 불씨가 지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미 세포의 반란은 사그러들었지만 그 저항 정신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됩니다. 종교 사회개혁 운동, 브라마 사마지라 합니다. 종교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라모한 라이라는 그 사람이 힌두교의 전통 관습 및 종교 의례를 개선을 합니다. 이화혼을 폐지합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시킵니다. 그걸 없애고 교육의 기획 운동, 이혼의 자유, 가부의 지위 개선, 카스트 제도의 철폐 등을 그 종교 사회개혁 운동에서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개혁, 아리아 사마지, 그의 종교 사회개혁 운동은 브라마 사마지, 사회개혁은 아리아 사마지, 다야난다 사라스바티, 라마 그리슈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합니다. 교육수도를 향상시키고 고유 힌두교로의 복귀, 민족주의적 제항사상을 고취합니다. 여기에다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아힘, 마하트마 간디, 네르에 의해서 평화 사상으로 결성이 됩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 영국식 신교육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유문화와 사상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주의 운동은 세 가지, 종교사회개혁, 사회개혁, 비폭력 저항주의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의 독립은 1947년 8월 15일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서양 사상의 자극을 받은 인도의 지식인들은 각종 종교적, 사회적 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민족주의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1885년에 창립된 인도 국민회의는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초기에는 영국 정부에 건의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1905년도에 커즌이라는 조지 나다넬 커즌이라는 총독이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반동 정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운동이 급진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이 높고 반영운동의 중심지인 벵갈 지방의 분화란을 이 커즌이라는 사람이 내놓으니까 이게 아까 파키스탄하고 인도를 분리하는 아닙니다. 인도인들은 영국 상품 불매운동 하는 등 반영운동을 전개합니다.
20년 이상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던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1869년이라서 1948년 1월 30일 날 암살당합니다. 초인도 국가의회당을 영국 식민정책에 대항하는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승전국이 되면서 더 강경한 식민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인도인 억압 정책을 담은 롤 타트법이 1919년에 책정되자 간디는 불복종운동과 전국 파업을 선포합니다. 시민 불복종운동의 실패 후 국민회의의 정면에서 퇴진한 간디는 영국군이 인도 철수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은 연방제를 골격을 하는 인도의 독립과 권력 이양을 약속합니다. 반연운동을 주도하던 국민회의와 무슬림 연맹 간이 합의가 실패로 끝나고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힌두교인과 이슬람 교인이 반목이 영국으로 하여금 인도를 분열하게 하여 이슬람 교인이 대부분인 동서 파키스탄이 탄생하게 됩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 연방 중에서 주권 국가로 독립, 초대 총리는 네루가 됩니다. 인도는 1950년 1월 26일 새로운 헌법을 공포, 영국 연방 안에서 공화국이 됩니다. 독립 이후 간디와 네루의 의회당은 네루의 영향 아래 인도를 통치합니다. 그 뒤에는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 그 다음에 손자인 라지브 간디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인도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총리인 네루는 그가 사망한 64년까지 인도를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는 인디라 간디하고 라지브 간디가 독립 당시부터 파키스탄과는 종교적 영토적 분쟁으로 47년, 65년, 71년 세 차례에 걸쳐서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으며 중국과는 국경 문제로 62년 전쟁을 겪는 등 주변국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지만 인도는 비동맹주의와 균형 및 실용주의를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회의당 인디안 내셔널 컨그레스가 정권을 독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1990년대 초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해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실시, 90년대 이후 국민회의당, 인도국민당 이 양대 정당이 주축해가지고 군소정당들이 합종연행을 하면서 결집정부를 구성해 오고 경제개방 및 개혁의 성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이끌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문화는 뭐냐? 베다 문화에 기반을 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배경으로 고대 문명을 일으켰고 오늘날의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간섭에 깊게 스며든 사상적 전통이 되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인도의 역사, 수수께끼와 신비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없고 인간구에 따라 여러 계층이 몸으로 변신하므로 이 생에서 열심히 공업을 닦아 저 생에서는 한 단계 높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인도의 종교가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찰나에 불과한 이 생에서 일을 그르치면 저 생에 가서 나락,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그들이 종교사상, 즉 브라만의 윤회 사상에 기반을 둔 우주관을 일찍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시하는 이러한 가치관이 카스트 제도의 사상적 이념을 제공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생명과 비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과 비생명. 비생명은 다시 공과 비공으로 구성된다. 근데 공과 비공은 다시 선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고 누출되느냐 아니면 그 포박하느냐 아니면 차단을 시키느냐 없애느냐 해탈이냐 이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은 외적 영향에서 오는 물질 재료와 스며들어서 물욕, 업을 형성해서 그것이 생명을 숙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은 외적 영향, 물욕이든 금욕이든 무슨
성욕이든 무슨 권력욕이든 외적 양에서는 물질 재료가 스며들어서 물욕, 업을 형성하고 그 업이 생명을 숙박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 모든 욕망을 정지시켜 차단을 시켜서 높은 경지로 나아가면 욕심이 없어지고 이것이 곧 해탈의 경지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도의 사람 대부분은 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불교가 성립했다. BC 564년 카필라 성주였던 정관왕의 부인인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탄생합니다. 29세에 출가를 합니다. 사문유관년에 인생의 4가지 진리를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35살 때 깨닫는다. 그게 뭐냐? 고집멸도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는 게 인생이다. 그 인생의 욕심에서 오는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번뇌의 멍이를 벗고 해탈해야 된다면 해탈해서 나중에 죽어서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도다. 그래서 고집멸도. 이게 불교의 고타마 시달타가 이야기해 주는 거다. 고대 인도 종교 경전인 리그베다. 리그베다는 뭐냐? 리그베다라는 것은 브라만교 및 힌두교의 정전입니다. 정식의 정전인 두리아라는 그 경전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그베다입니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문헌이며 인도 문화의 근원을 이룹니다. 10권 102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19인데 자연신 숭배의 찬미가를 중심으로 혼인, 장래, 인생에 관한 노래입니다. 천지창조의 철학시, 시방전쟁의 노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곳마다 구별이 있지만 대부분은 기원전 1000년을 기점으로 전후 수백 년에 거친다고 추정됩니다. 내용은 많은 자연신에 바쳐진 창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번개신, 그 다음에 번개신인 인드라, 불의신, 아그니에 관계되는 창가가 가장 많습니다. 초기 아리안 사회의 양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리그베다. 리그베다는 산스크리트어의 모체이며 인도 유로어 중에 가장 오래된 언어의 하나입니다. 리그베다. 그리고 인도의 유명 관광지. 일본은 랄킬라, 레드 포트입니다. 일본 델리 옆에 있어요. 2번은 자미 마스지드, 3번은 타지마할, 4번은 간디 스니티, 간디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아그라성 5번, 6번이 카주라호 사원군 6번, 바라나시에 있습니다. 7번이 불교의 성지 부다가야, 8번이 다르질리 쪽에, 그 다음에 엘로라 석굴사원, 아산타 석굴사원, 그 다음에 석가모니 탄생지 룸비니, 그 다음에 성스러운 부다가야, 설법을 했던 건 사르나트, 열반을 했던 건 쿠시나가라. 이 불교의 4대 성지입니다. 여기에 사에트마헤드, 수라바스티, 그 다음에 상카사, 라지기르, 바이살리, 이거를 대해서 불교의 8대 성지. 그래서 불교의 4대 성지하고 불교의 8대 성지. 이 2개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갑니다. 불교 성지. 저 9번에 아산타 석굴도 9번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인도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자, 이게 앞에 보면 랄킬라, 레드포트, 일본에 델리는 랄킬라, 레드포트. 붉은 요새 복합단. 안에 내부입니다. 레드포트 델리에 있는 안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다음에 인도 최대 이슬람 사원 자마 모스크입니다. 인도 델리 있습니다. 내부입니다. 모스크 내부. 이게 유명한 타지마할. 타지마할 내부에 지하에 가면 이 문타즈 마할하고 샤자한 이 부부의 관이 이렇게 오셔져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조각이 된 꽃입니다. 꽃을 대리석에다 저렇게 조각을 해서 이 부부의 무덤 안에 들어가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기중한 하드스톤과 방기석으로 통합하여 만든 타지마할의 꽃장식 세부입니다. 기중한 하드스톤과 방기석으로 통합하여 만든 타지마할의 꽃장식 세부입니다. 조형미, 예술성 뛰어납니다. 타지마할. 보석 상자라 불려지는 무갈의 무덤입니다. 무갈 지금 무갈 대왕의 무덤. 간디 향년 79세로 힌두교도가 쏜 총탄에 암살당한 집입니다. 현재 박물관입니다. 간디 스미리티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용이 암살당한 정자. 그 집안에 정자에 앉아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카제라오 기념 물건, 찬드라 왕조, 힌두교와 진화교 사원은 프라데시에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 사원을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시카라 하는 게 탑입니다. 시카라 탑. 탑 꼭대기. 그 다음에 이게 기저층. 그 다음에 강단 올라가는.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싸 있는 대랑 이렇게 하나는 홀, 큰 홀 이런 게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로틱한 예술 작품이 어떤 성에는 성의 타결이라고 둘러가면서 모든 것이 이런 나부상으로 도배질 해놨어요. 하나의 궁전에 가보면 성의 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도 사원인데 이 안에 뺑 돌아가면 다 이런 걸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많이 온답니다. 온갖 유행의 형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가 글을 쓴데 보면 자기가 샬레 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룸비니 석가모니 탄생지 룸비니입니다. 저기 보리수 나무 룸비니 부처 사리탑. 사리탑이 수두파입니다. 수두파. 로터스는 알죠? 네? 연꽃. 연꽃 모양으로 된 사리탑입니다. 네. 보리수나무. 룸비니. 그다음에 시타르타. 그는 29살인 BC 534년도에 그의 가족을 떠났다. 그래 여행을 하다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했다. 그래서 셀프 모티피케이션, 어려운 고행, 난행, 스스로 어려운 고행을 실천한 다음에 6년 동안이나 어디서 우르벨라, 부다가야다. 가야에 있는 부다가야가 우르벨라라 합니다. 그 6년 동안이나 난행, 어려운 고행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he gave up that practice. 그는 과거의 습관을 다 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비묵티, 해탈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다 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8겹으로 되어 있는 아무 딴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만 실천해갖고 8겹의 어떤 고상한 길을 찾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다트마 또는 인라이트먼트,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a state of being completely free from lust. lust라는 것은 성애나 미움, hatred, 미움 또는 illusion, 환상. 이게 라가, 노자, 모하, 인도말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를 저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by gaining enlightenment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는 열반에 들었다. 니르바나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파리 니르바나 해탈이 경지에 들어간다. 니르바나 after death 죽음 다음에 오는 열반 이게 해탈이다. 파리 니르바나 이게 해탈이다. 니르바나 after death가 이 해탈이다. 니르바나는 열반이다. 기억이 그렇게. 이 영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시타르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카피는 안 떴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에 이거 하나 카피 떠 드릴게요.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굉장히 재밌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부다가 죽으면 굉장히 해탈이 경지에 들어가는 걸 이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마하파리 니르바나 이렇고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해탈했다. 그 다음에 사리탑입니다. 이 사리탑은 BC 249년도에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에 이 249년에 지었던 초기 구조물을 500년에 AD 500년에 남메크 스투파 새로운 사리탑으로 이 바꿔준 겁니다. 바꿔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석과 왕의 기둥이라 그래갖고 포도랭이 새겨져 있는 아석과 왕의 기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아석과 왕이 포도랭이를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리탑입니다. 노기하고 고대 불교 사원입니다. 석가모니 입적소. 구시나가 있습니다. 구시나가 입적에 사리탑 유적장에 누워 있는 석가모니. Reclining statue of Buddha. 누워 있는. 겐지스강 바르나시 화장장입니다. 망원렌즈로 찍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겐지스강 이겁니다. 화장장입니다. 이 화장장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여기 가보니 너무 더러워서 손도 대기 싫은데 이놈들은 들어가서 한번 머리 감고 마시고 난리치더라.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르나시 사원, 불교 사원. 부다가에는 대석불. 네? 사람하고 너무 저걸 어떻게 올려놨으면 크레인도 없었는데. 수상했어. 인간이 이렇게 되나? 바로 보리수 나무. 수도 아그라에서 델리로 옮겨질 때까지 1638년까지 무갈 왕조 황제들이 죽어집니다. 엔트리 게이트 오브 아그라 포트, 아그라 요새 무갈 왕조들 황제들이 죽어졌습니다. 인도의 아그라성 내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물입니다. 왕가에 속한 여성을 위한 궁전, 왕가의 여성들을 위한 궁전. 이슬람은 중앙시입니다. 엘로라 케이브, 동굴입니다. 동굴. 엘로라 케이브. 이 엘로라 케이브 조각상 안에 시바 신이 혼례입니다. 시바 여신은 팔이 4개고 여자는 팔이 2개고 시바 신. 동굴 있고 이 동굴입니다. 이 쫙 동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굴 들어가는 입구 벽화 아잔타 프레스코
백화에 춤추는 소녀들, 무기들. 소벽화 성회를 하고 있는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성회를 하고 있는 그림들이 그 동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프리즈 하는 게 벽과 벽 사이에 천정 밑에 조금 만들어 갖고 조그만한 벽화를 그림 만들어 놓은 그게 프리즈가. 코끼리하고 동물들 조각상. 힌두교 댄스 사원. 댄스 사원 입구 양쪽에 있는 한 쌍의 커다란 조각은 무릎을 꿇은 코끼리 위에 사자를 키우고 그의 트렁크 아래에 있는 새끼를 관찰자를 바라보고 있는 새끼 코끼리. 옆쪽에 둔 이 모티브의 상징 주의는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으나 당시 500년도의 문화를 상상한다. 사자머리의 코끼리 몸통의 상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자머리의 코끼리 몸통. 입구에 이런 동상을 하나 끼리 놨습니다. 조각이 들어있는 바퀴입니다. 조각상이 들어있는 바퀴. 여기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바퀴 중앙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나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바람에 굉장히 이게 마모가 되어 있는 머리가 없었죠. 예? 머리가 없었죠. 예. 비바람에 마모가 되어 있는 말의 조각입니다. 말인데 사람은 머리가 없고 굉장히 비바람에 웨더라는 비바람에 굉장히 많이 그 마모가 된 일이에요. 말이죠. 사원벽에 그려져 있는 나무상. 악어 머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에. 악어 머리 보이시죠? 이번에 좀 뭐가 뜬다? 고기. 코 만지면 뭐가 뗐나 보지. 딱 만지면 들어가고. 네, 입에 물고기. 기자들이 대해서는 저런
상공하에 저 앞에 플랫폼이 있는데 저기에서 공연을 한답니다. 그리고 갱년대회도 하고 그런 거. 사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돌로 만들어진 마차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마차. 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뭡니까? 물 저장소. 사원터. 이 동상은 파멸된 도시에서 발견된 가장 당당한 조각 중 가장 큰 기둥 동상입니다. 네. 네. 이 돌멩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이게 황소입니다. 황소. 돌멩이 하나가 조각된 황소. 코끼리 마구간. 저 하나하나마다 고기 들어갔다 나갔다 한국뿐이야. 코끼리 케이블. 예. 난나 대리 피가 인도에 가서 부산이. 인도 중국 마디아 프라데시 중서부에 있는 사적지입니다. 부다의 사적지. 이 로고. 이슬람 성. 해파리 사원. 등용사원. 진화교 사원. 공부백화.
다시